44일 만에 책임지고 깨끗이 물러나다. 리즈 트러스. 깨끗이 물러나지 않고 더럽게 물러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깨끗이 물러난 이유, 더럽게 물러나는 일체의 방법이 영국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야, 간도 하면 관둬야 합니다. 그게 깔끔하죠. 제도가 깔끔하기 때문에 개별 정치인이 깔끔하게 물러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왜 더럽게 물러나는 줄 아십니까?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그렇죠. 너것들이 뽑아놓고 왜 히라리야? 임기를 보장해야지. 이게 딱 있기 때문에 국민을 한 단위로 보자고요. 국민의 변덕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난 안 뽑았어. 이런 말 소용. 국민 전체의 결정인 겁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결정인 겁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맞지요? 국민 전체의 전체적인 결정 아닙니까? 선거를 통한. 중간에 변심 무효인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중간에 변심 무효인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환불 불가 제도라는 거예요. 환불 불가 제도인데 가서 환불 기어이 해내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겨 안 생겨? 무리가 생겨.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무슨 탄핵이야 탄핵은. 장마다 꼴뚜기인 줄 알아?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상의 내용을 차분한 어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보정된 임기의 경직성으로 행정부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이 어렵고 대통령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주당 수박들만 없었으면 서결이가 저렇게 미쳐 날뛰지 않았을 텐데. 자세히 내가 설명 안 합니다. 수박 타령하는 자들 무조건 방금 그 NC 그자들처럼 똑같이 저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저간의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수박 같은 소리, 정치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눌 대상이 안 되겠네라고 딱 단정하는 여러 가지 판별식 중에 하나, 수박 타령하는 자들. 네가 수박이야, 네가. 그것도 민주당 정특기입니다. 남 탓이 너무 심해. 약자 코스프레에 유능하다는 거 하고 남 탓의 달인들. 아이고. 수박을 판별하는 기준이 뭔데?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수박인데. 그래놓고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들끼리 쟤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라고 약자 코스프레 하는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쟤 때문에 우리가 다쳐서 서러워해 하면서 한 존재를 악마 만드는 담합, 연합 네트워크. 얼마나 힘이 세고 일치단결, 그 대우가 일사불란한가. 민주당 의원들 너무 소심하고 약한데도 수박들까지 날뛰니 그래도 이재명 때문에 버티고 있네. 제가 이렇게 심하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돌아다니는 말 주워갖고, 그러니까 방공 구호 외치던 빨갱이 타령하던 자들과 똑같은 거죠. 그냥 주입시킨 논지 파일대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재명은 호박이냐 그러면 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새콤달콤하게 프레시하게 하란 말이요. 기계 같아 기계. 사람들이 복사기 같아. 말의 내용이 쫙 같아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복사기 같아. 사람 같지가 않아. 나는 당신이 실제 복사기인가? 이것만 해도 방송을 12시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할 얘기도 많으니까 아직 본방송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의 라이브가 진행된 후 민주당 수박 타령하는 자들이 누구냐? 다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면 다 수박이에요. 그 얘기야. 맨 처음에 수박론이 나왔을 때는 그거 아니었어요. 수박론이 등장해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10으로 본다면 초반 0.5에서 1은 그거 아니었어요. 수박이 의미하는 바가. 근데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수박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반대파는 다 수박이다로 그 수박론을 소화해버렸는데, 이걸 조장한 사람들이 있죠. 애초에 수박론이라는 것은 정치적 정체성이 내적으로 국힘당의 그것과 가까운데 정치적 정체성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태도가 바깥으로는 파란색으로 아닌 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바깥으로는 진보인 척 서민 중심 정책 펼칠 것처럼 하는데 신압으로 이재명 반대파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수박론자들도 이 방송을 지금 저한테 버럭 들으면서도 이 방송을 안 떠나고 듣고 있어요. 왜? 2번 때문에. 이재명 구출 가능 저것 때문에. 최인호가 저런 거 잘 맞힌다는 건 알고 있거든. 이재명을 2018년에 구출한 사람이 최인호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미련 때문에 아무리 버럭을 들어도 욕을 처먹어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경제적 정체성은 국힘당의 그것과 가까운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수박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원래의 수박론을 되살린다면 민주당 전체가 수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수박 타령만 반복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이들의 활약과 언동이 다른 민주당 지지자들을 압도한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당은 수박당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1번 질문. 윤석열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다냐? 바로 너것들 때문이라고. 너것들이 윤석열 발굴했잖아. 저도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졸라 멋있다고. 검찰총장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된다는데 반대하는 적폐 새끼들이 누구야? 했던 게 너것들이잖아.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된다는데 반대하는 적폐 새끼들이 누구야? 했던 게 너것들이잖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안 돼. 검찰총장 시켜야 돼. 누구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대하는 자. 최인호 너야. 나한테 다구리 치던 것들이 너것들 아니야.
검찰총장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조차도 못하게 했던 게 너것들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을 발굴하고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고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장관 청문회 도중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정치에 개입하는 엄청난 헌정 질서 유린을 일으켰을 때 내가 이거는 쿠데타다, 검찰 쿠데타다 하면서 작살내야 한다고 할 때 검찰과 총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윤석열을 보호한 게 너것들 아니야. 그 이후로도 집회 현장에서 그 집회가 공수처 설치, 조국 수호 이런 얘기 외에 윤석열을 잘라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방치하는 것이다, 헌정질서 유린범을 작살내야 된다,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체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하여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강력하게 보호한 게 너것들 아니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부메랑으로 윤석열의 검난을 진압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한 게 너것들 아니야. 그랬다가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슬아슬할 때 이재명이 자기 컨텐츠를 차근차근 보강해 가면서 그 불리함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되려는 찰나에 김건희 7시간 인터뷰로 김건희 저주 구판 벌여가지고 사람의 지지율 역전 못하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게 만든 게 바로 너것들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금융위기 닥치면은 아장날 대통령을 저것들이 먼저 나대가지고 끌어내리자고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재결집되도록 모이는 기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너것들 아니야. 책임한 놈들. 장제워이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문제로 청문회 중에 윤석열 최악의 검사고 김진태가 최악의 검사고 장제원이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음을 얘기했을 때 장제원이를 악마로 만든 게 누구야? 바로 너것들이잖아. 할 말 있어? 그때는 순진한 국민들이라 뭘 잘 몰라서요? 진짜 순진하면 내가 뭐라 합니까? 알 거 다 알면서 순진한 척하는 반란까지 동시에 순진한 척하는 얼굴 표정 연기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왜? 논지 파일이 쫙 돌거든. 서남욱님 멘트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욱 재등장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당시에 당대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쾌쾌한 방안에 밀려 들어온 신선한 바람이었다. 아, 서남욱님 사르트르의 등장과 같았어요. 아주 신선했어요. 그럼 이재명 구출 가능 두 번째 얘기로 갑시다. 이재명의 유의미한 구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이재명이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막에 쌓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구출이 불가능해요. 답변 끝. 설명은 한참 들으셔야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속마음 듣기. 나도 모르는 속마음 듣기. 포박이 되어 있어야 구출이 가능한데요. 포박 아닌 포박을 앞으로 2년간 포박 아닌 포박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오랏줄을 풀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혹은 이재명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청계천 광화문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어떤 분들은.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구출됐다 안 구출됐다를 가늠할 수 있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지금 구출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판별식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들이받고 깜빵 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요. 그럴지도요. 이거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국은 구출됐어요 안 구출됐어요? 2019년 그날 이후로 조국은 구출된 겁니까 안 구출된 겁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산송장이죠 정치적으로. 깜빵에는 안 갔지만 정치적으로 산송장이죠. 깜빵으로부터는 구출되었지만 사법 처리로부터는 구출되었지만 정치적 의미성에 있어서는 산송장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뭐죠? 2019년 검난 당시에도 어떤 사회라도 어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생긴 고통이 최종 사회적 판결에 의한 고통보다 몇 배 더 크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회다. 조국 장관 가족의 순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사회적 심판이 주는 고통의 몇 배의 고통을 최종의 사회적 심판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회다. 대한민국의 사법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언론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맞죠? 어쨌든 조국이 당한 코스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소추의 과정이 반인권적이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치명적이에요. 예. 소추 자체가 너무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소추가 왜 남발될까요? 소추가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을 때에 아무런 데미지를 안 입습니다. 그렇죠?
모든 효과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책임 부메랑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소추가 신중하고 사리 깊은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막 찔러 죽여도 10명의 사람을 아무나 보이는 대로 다 찔러 죽여도 그중에 한 사람이 진짜 범죄자가 있을 수 있겠죠. 9사람이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이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그러니 아무데나 막 찌르면 되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검찰공화국입니다. 정치 후진국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강력한 검찰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아까 대체 어쩌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나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검찰공화국이 되었나?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나? 마찬가지로 대가리 깨진 시민들입니다.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응징을 졸라 좋아하거든. 이 나라를 나쁘게 만든 놈을 잡아 쳐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40년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된다. 오로지 그 일에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가 자동으로 몰빵되도록 하는 구조가, 다시 말하면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정치로 정쟁에서 승리해야 될 일을 상대방을 보내버리는 방법으로 정치에서 승리하는,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승패의 가늠자 판단자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그래서 양쪽이 다 그렇게 서로 당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명박 깜빵 갔죠. 박근혜 그렇게 됐죠. 깜빵 갔죠. 반대편 죽이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는데 그 칼을 누구한테 쥐어줬어요? 사법제도에 쥐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치가 정치로서 해결해야 될 일을 상대방을 절멸시키기 위한 목적하에서 사법제도에 칼자루를 맡겨서 완전 절단 내는 거, 작살 낼 겨, 절단 낼 겨,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반박 가능? 불가능? 그래서 그런 구조하에서 아무나 원하는 놈 혐의를 두고 혐의를 언론에 뿌리고 호출해서 2년 동안 너덜너덜해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메랑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는 아무런 타격을 안 받으니까요. 개별 검사들은 옷 벗고 정치권으로 나오면 영웅 대접받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죠. 자기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자기가 잣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요. 누구 보내버리고 깜빵에 안 갔는데도 이미 산송장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으로 산송장 되는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출할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진짜 미친 짓을 안 하고선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특검한다고 막 그러는데 유효한 보호수단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장동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이거 특검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도 다 몰려와가지고 나한테 특검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기억 안 나십니까? 조국 장관 사건 때도 똑같이 제가 얘기했어요. 나경원이 특검 얘기했을 때 우상호 받아라. 기억 안 나십니까? 2019년도 얘기예요. 천재 1호의 기회다. 나경원 입에서 그 얘기 나왔다. 받아라. 난리를 쳤어요. 또 대가리 깨진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특검을 하면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4.5 대 5.5, 4 대 6 이 정도의 판정 승패 게임이 된다고. 10대 빵은 없다고요. 특검의 역사를 지금까지 다 한번 보세요. 피해의식 가득 차가지고 특검하면은 손해본다.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특검을 주장해. 특검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그래서 결론, 가시적 위기에 들어가야 구출이 가능한데 조금씩 산소가 모자라는 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구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죄가 없나요? 억울한가요? 그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검찰이 이미 승리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니 누가 안다 한들 확신한다 한들 자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이 죄가 있다 이든 이재명이 죄가 없다 이든 각자 확신한다고 해서 자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냐고. 없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조국 장관 가족도 똑같이 당했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죠 검찰이. 의혹으로 이미 죽는 겁니다. 어준이가 포스트 이재명 언급한 게 뭔가 수상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졸라 수상하다 이렇게 말했죠. 유동규가 정치자금 줬다고 자백했잖아요. 어이 참네. 캐서린님은 내가 보기에 연쇄살인범이 틀림없다라고 내가 검찰 가서 자백할까요? 그럼 그 전에 다른 자백들, 옛날에 뉴스 신문 장식했던 사건들 잊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그럼 수사는 뭐로 해? 유동규가 정치자금 줬다고 자백했으니까 끝났네. 내일 당장 판결 내리지. 그래서 아무도 그를 완벽한 죄인으로 만들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완벽한 무죄인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꽃놀이 펴라는 겁니다. 언제나 소추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넓게 보면 국민들이 그런 걸 즐겨요. 그 위기가 시작되면 굳이 정치와 관련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공격할 틈과 정신조차 못 챙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구출 가능한 유일한 경우 명백한 금융위기가 다다음 달 내로 터지는 거야. 그럼 이재명 구출돼. 이거 참 이재명 지지자들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경제위기가 빨리 터지라고 해야 될지 터지지 말라고 해야 될지 이거 참 입장 곤란합니다. 진짜예요. 그게 빠방 터져버리면 이재명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권이. 직호가 석자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재명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윤석열 정권을 직호가 석자인 상태로 몰아넣는다.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될 일인가? 지금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귀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채팅은 못하겠고 귀는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지금 방송을 듣고 보고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야. 예. 사법적인 방법 카테고리 정치적인 카테고리에서는 이재명을 구출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위기가 와서 윤석열 정권이 집 활동에 불이 떨어지면은 이재명을 공격하지 못한다. 갑자기 막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 채팅창에 쓸 수도 없고 아무리 시침 쭉 떼고 있어도 다 알아요. 왜? 이 얘기하는 동안 동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어디 안 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윤석열 정권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인가? 그 상태를 만들면 이재명은 구출됩니다. 탄핵 집회는 아닙니다. 그건 윤 정권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역효과를 부릅니다. 정치적, 사법적 공격과 방어가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건 분명히 퇴진해도 마땅한 정부의 무능인 건 맞습니다. 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국정 컨트롤 타워가 될 능력과 자질과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개성한 정권이니까 당연히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20%를 때를 못 벗어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힘당 대 민주당 지지율 비교는 33대 33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을 때에도 국힘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4대 4 같은 스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졸라 잘하는 경우, 민주당 정부가 집권해서 졸라 못하는 경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국힘당 정권이 집권해서 졸라 잘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A, B, C, D의 경우에 국힘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A, B, C, D 네 번의 경우에서 지지율 변동이 없어요. 아주 뭐 한 주, 두 주 동안 변동이 있을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다 무승부입니다. 사실상 무승부예요. 맞죠? 이거 뭐 누구도 반박을 못해. 실제로 그래 왔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 지지 정당이 변동하지 않는 30%씩이 이 양쪽 극단 그룹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집권을 하건 집권한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지지 정당은 정해져 있는 거야. 답정 너 30%씩.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대한민국의 중심 잡아주는 사람은 이 중간에 있는 40%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뻑하면 통신사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난 죽어도 SK야. 난 죽어도 KT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 있는 고객들이죠. 그냥 SKT 좋답니다. 지가 장기 고객으로서 아무런 대우를 못 받고 KT 맨날 문제 생겨도 그냥 KT가 최고랍니다. 이쪽 양쪽 이 두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맨날 이동통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동통신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고객들이죠. 소비자들이죠. 뭐가 다를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통신 이용자들보다 더 나쁜 더 후진 이유는요. SKT를 죽어라고 SKT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KT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악마 취급한다거나 모질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SKT를 쓰는 것이 정의롭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옳고 다른 통신사를 쓰는 것은 악마고 적폐고 이걸 대놓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당 답정너인 사람들은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눈만 뜨면 그 짓을 합니다. 거기에 넌더리를 느끼는 40%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동통신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 팔려요. 다섯 번째 주제. 이게 무슨 일이고 세상에 다른 회사도 아니고 재벌 회사인데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 못 팔았어요.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은 못 팔았어요.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은 못 팔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LG U+는 큰일 날 일이 없고요. LG U+가 저 지경이니 일반 회사채가 상황이 어떻겠냐 이거지요. 한전채 말고는 안 팔린다네요. 한전채는 사실상 국채거든요. AAA거든요. 한전채가 몇 조 원 나와버리니까 다른 회사채가 어디 명함을 들미로 회사채 수요 전체 사이즈가 있는데 아니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를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국채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세단 말이야. 그러니 그쪽으로 안 몰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하나도 안 뜹니다. 속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 든 거에 대해서 저쪽에 뭔가를 좀 아는 선수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리가 되게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쫄고 겁내느냐? 금융 경색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빛의 속도로 반응하잖아요. 똥줄이 탑니다. 시민들의 똥줄이 탈 때 아랑곳하지 않던 정권과 정부가 금융 쪽에 똥줄이 타면 똑같이 같이 똥줄이 타는 자세로 임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일요일에 맞습니다. 경정일체가 아니고 금정일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정일체면 차라리 낫죠. 금정일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만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 금융 경색에 대해서만. 산업계의 경색에 대해서는 굼떠도 이렇게 굼뜰 수가 없습니다. 뜨거라 하면서 즉각 반응하는 것은 금융 쪽의 사달이에요. 그러니 일요일에도 그러죠. 요즘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 어디가 부도났다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거기가 부도났다고 요 말이 대한민국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출근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딱 그게 예상되는 거거든요. 안 팔려요. 다섯 번째 주제. 이게 무슨 일이고 세상에 다른 회사도 아니고 재벌 회사인데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은 못 팔았어요.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은 못 팔았어요. LG U+ 회사채가 1,500억을 발행했는데 아무도 500억 원어치 나머지 1,000억 원어치 겨우 팔고 500억 원은 못 팔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LG U+는 큰일 날 일이 없고요. LG U+가 저 지경이니 일반 회사채가 상황이 어떻겠냐 이거지요. 한전채 말고는 안 팔린다네요. 한전채는 사실상 국채거든요. AAA거든요. 한전채가 몇 조 원 나와버리니까 다른 회사채가 어디 명함을 들미로 회사채 수요 전체 사이즈가 있는데 아니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를 갖고 있으면은 금리가 국채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세단 말이야. 그러니 그쪽으로 안 몰릴 수가 있겠어요. 경기 상태가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분명하고요. 처음에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는 뉴스가 윤석열 정권을 좀 흔들다가 이번에는 지금 단기 금융시장 자금 경색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건데 제 여지는 아직 위기는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의 군불이 어디서 떼지고 있다고요? 뭐가 황우석 박사 덕분에 줄기세포가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졸지에 되어버렸다고 했죠? 이제 전 국민이 아는 단어가 되는 거. 마진콜. 이 금융 전문 용어가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아는 단어가 될 공산이 크다. 하여간 뭐시기 콜이 들어가면 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메꿔 넣어야 될 돈. 급히 구해야 할 유동성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콜은 다 그런 겁니다. 이번에 영국 트러스 총리가 잘린 것도 마진콜 때문입니다. 제가 LDI에 설명드렸잖아요. 트러스 총리를 쫓아내는 금융 용어는 마진콜. 영국의 연기금이 일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트러스가 갔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콜 당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맞춰보십시오. 전세 주고 집 산 사람, 갭 투자한 사람들, 영끌 갭 투자 전세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콜을 당할 겁니다. 콜 맞죠?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전세액을 재조정해야 되거든. 그게 콜이죠. 전세 돈은 단기 자금 융자금이거든요. 단기 융자금입니다. 단기 융자금은 20년, 30년쯤은 돼야 되거든. 근데 전세는 2년짜리잖아요. 단기 자금 융통한 겁니다. 그 추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값이 확 내려갔으니까 전세도 같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전세 갱신할 때가 왔잖아. 이전 전세를 관철시킬 수 있겠어요, 집주인이? 그 차이 나는 만큼 현찰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장 먼저 콜을 당할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올 것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곡소리가 들리는 곳은 건설 시장이고 PF 쪽입니다. 특히 물류 쪽, 물류센터 짓는 쪽, PF가 필요한 쪽, 거기서 자금이 마르니까. 근데 그거는 개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경제 행위 주체자의 숫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숫자가 제일 많은 거 전세 자금입니다. 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는 대신 이자를 대신 주는 집도 생기는 식으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급하게 돈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미노로 전체 금융을 경색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 그 위기가 시작되면 굳이 정치와 관련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공격할 틈과 정신조차 못 챙기는 겁니다. 제가 이번 겨울 혹한기, 에너지 문제 때문에 혹한기, 금융위기 때문에 혹한기, 제가 예상했잖아요. 이번 겨울이 정말 혹독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건설사 중심으로 생긴 단기 자금 경색이, 회사채 시장 경색이 개별적인 고립된 사건일 것이냐, 아니면 연결된 화약의 첫 번째 인에 불이 붙은 것일 것이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료들이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잽싸게 50조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회사채를 시장의 개별 소비자 대신에, 금융상품 소비자 대신에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회사채를 사준다는 거잖아. 그게 유동성 공급의 뜻이죠. 근데 회사채 사주는 돈이 나라 세금이냐? 아니야. 금융기관별로 돈 모아 놓은 거 있거든요. 전체 금융기관들로부터 십시일반 해가지고 자기들 보험료지,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펀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권 안정 펀드라고. 거기 돈을 투입해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로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냐면은 지금 모아놓은 돈 정도로 안 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야, 보험료 더 만들어봐, 펀드 기금 더 만들어봐 하면서 전체 금융기관을 또 쪄야 돼요 지금. 그 정도 선에서 50조는 사실 돈 사이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이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면은 문제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정부가 금융위기를 막는 방법의 근본 메커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공적 자금 투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누구요? 벤 버냉키. 버냉키가 뭔 근거로, 무슨 이론으로, 뭔 내용으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이윤이 고운이 해도 금융기관 살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옳다를 이론으로 증명한 것. 제 책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국민에게 안 가고 단말 지점으로 안 가고 금융기관에 갔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의 주범이잖아. 범인인데 범인들한테 왜 돈을 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연준의 실제 행동, 그리고 그 연준의 실제 행동의 원인을 일찍이 버냉키가 썼던 논문, 그거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준 거예요. 당연히 중앙은행과 정부의 유동성이 들어가죠. 정부가 가동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지원 10조 등이다. 왜 정부가 저 프로그램을 가동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메커니즘의 핵심 작동 논리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거지요. 언제 돌리냐? 유동성 위기일 때 돌리냐? 금융위기일 때 돌리냐? 금융위기나 유동성 위기나 비슷한 말 아닌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정부는, 국가기관은 비은행 민간이 유동성 위기로 자빠지는 것은 나 몰라라 합니다. 그 유동성 위기가 금융기관의 위기로 왔을 때 가동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3번 반복해도 돼요. 죽든지 말든지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개인과 회사가 죽든지 말든지예요. 문제는 그게 다다다다닥 넘어가서 은행의 위기로 올 때 그때 가동합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비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말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저거예요. 저 안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어요. 건설사와 회사채를 인수해줘서 팔려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즉 구제 대상에 증권사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이에요, 증권사는. PF 물린 증권사입니다. 실물 위기가 금융위기로 왔을 때 비상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유동성 때문에 실물 위기로 나자빠지는 애들이 생겨도 신경 안 써요, 원래는. 이창용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난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몰랑 경기를 죽일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실물 위기는 곧바로 금융위기로 인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난주에 광화문 수협 지점장 만나 이야기하는데 증권사가 너무 돈을 많이 썼다고 함. 은행도 하나은행 빼고 국민 우리 신한 유동성 위기가 온다고 난리던데요.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죠. 원래 정부는 다 그래요. 모든 나라 정부가. 금융이 뻐개지면 다 죽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원흉이 한국은행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개인과
낮아빠지는 기업은 어디서 생겼냐? 한국은행 때문에 생긴 거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위기가 다시 금융적으로 불길이 싹 되돌아오는 거 막는 거는 기재부만 바빠. 최후의 보루는 한국은행이지만. 그래서 진짜 바람직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가 누누이 주장하고 강조한 바. 니들이 아무리 돈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를 죽이고 물가를 잡으려고 해봐라. 나는 쓸란다 돈. 최종 모세혈관에 나는 돈 쓸란다. 정부의 재정 지출. 4대강 복원사업.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을 뭐라고 만든다고 해야 되나?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경기를 부양시켜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내가 경기를 부양시키면서도 물가 잡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정부가 실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이 책에서 누누이 강조한 바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그어놓은 운동장, 금 그어놓은 운동장 안에서만 놀아라. 재정과 정치와 의회는. 그걸 깨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 책인 거거든요. 통화정책이 큰 구획선 울타리로 딱 지어져 있고 디폴트로 정책이 정해지고 통화정책이 그에 맞춰서 시민과 기업과 의회 정치인과 정부와 대통령이 그 안에서 방책을 도출하는 것은 안 된다. 맞불 작전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춰야 된다. 비은행 부문이. 그게 재정이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다. 이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돈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뿌려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 살려주는 방법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4대강 복원사업 20조 발표해라. 그럼 다 산다. 이재명은요. 이재명도 산다. 왜? 굳이 이재명 죽이지 않아도 자기들이 사니까. 그렇게 인과관계가 묶여있는 건 아닙니까? 재정 정책을 제대로 쓰면 다 산다는 말은 이재명도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았는데 이재명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 자기들이 살자고 지금 이재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재명 죽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쓸데없이 채권안정펀드 소진시키지 말고 4대강 복원사업 발표하라 이거야. 그러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어쩔 거야. 박수 쳐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조차 하지 않았던 4대강 복원사업을 빠방 발표해. 이명박 졸라게 욕했던 문재인 정부 지지자 어쩔 거야. 그건 잘하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현재 꼬인 대한민국의 사태를 밝은 빛으로 채색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